압력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인공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흡인이라고 얘기하는 석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인, 석션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인공기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구강인두관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숫자가 보이시나요? 여기 5 보이세요? 그 다음에 6 보이시나요? 그리고 요거는 9 그리고 요거는 10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강인두관 사이즈가 커지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구강인두관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입을 통해서 우리 인두까지 들어가는 플라스틱으로 된 관을 말하는데요. 어떨 때 이걸 사용하냐면 혀를 고정시키고 석션을 할 때 그리고 수술할 때 기관, 내관을 넣었을 때 그걸 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구강인두관을 삽입하고 이쪽으로 흡인을 하기도 합니다. 사이즈를 잴 때는요. 입 가장자리에서부터 여기 위에 있는 턱뼈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셔서 알맞은 사이즈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요 구강인두관을 적용할 때는요. 커브가 위쪽으로 향하게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서요. 반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되면 요거를 180도 돌려서 끝까지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이게 모형이라서 사용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안에 석션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혀를 고정하고 이 안에 있는 분비물을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구강인두관이었습니다. 잘 알 수 있겠죠? 다음은요, 비강인두관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말랑말랑하게 생겼는데요. 비강인두관 같은 경우에는 비강, 코를 통해서 비인두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토를 한다든지 입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비강인두관을 적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삽입할 때 좀 불편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용성 젤리를, 윤활제를 잘 바르셔서 적용하실 수 있겠고요. 콧구멍 쪽을 향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삽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윤활제나 이런 것들 잘 바르셔서 하셔야 되고 비강인두관을 통해서 우리가 흡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귀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코끝에서부터 귓볼까지의 사이징을 재셔서 이 비강인두관을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강인두관, 두 번째 비강인두관까지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입을 통하건 아니면 코를 통하건 이 인두에 있는 그 위치까지는 우리가 흡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관 안쪽에 있는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기관, 내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내관, 엔도트라키알 튜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통 7, 8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그 구경이 7m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삽입될 때 어느 정도 몇 cm 정도 삽입되었는지 볼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뭐 22cm, 23cm 이렇게 우리가 인투베이션 한다고 하죠. 기관, 내관을 삽관할 때 인투베이션 한다 그러고요. 뺄 때는 우리가 익스투베이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술 자체는 수술방에서는 그 마취과 의사가 하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 오랄, 나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을 통해서 기관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코를 통해서 기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실에서 환자들이 입에 뭔가 튜브를 꽉 물고 있는 게 바로 이 기관, 내관인데요. 구강이나 이런 쪽으로 수술을 할 때는 입으로 못 넣기 때문에 코 쪽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강인두관과 비강인두관 여기
굉장히 짧았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거는 입을 통해서 들어가던 코를 통해서 들어가던 기관까지 이렇게 카리나라고 하죠. 양쪽에 기관지가 분지되는 그 바로 윗부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요 튜브만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서 어떻게? 네, 여기 스타일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일렛이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조금 힘을 받아서 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양을 좀 잡기도 좋고요. 좀 빳빳한 상태에서 환자 입이나 코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커프가 있어요, 여러분. 중류수에다가 이렇게 담그시고요. 잘 보이시나요? 시린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시린지로 이렇게 넣어보면 커프가 이렇게 풍 잘 부푸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요 기관 내관이 충분히 좀 윤활된 상태에서 환자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기관 내관이 이렇게 다 커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공기도 삽관은 의사가 하는 시술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시술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우리가 보조를 하는 역할도 하고 인공기도가 삽입된 상태에서 흡인 간호라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바로 후두경이라고 하는 라링고스코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램프 보이시죠? 불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삽관을 할 때요. 환자 목을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과신전을 이렇게 시켜서 입이랑 인두랑 기관 그쪽이 일자가 되도록 한 다음에 혀를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 올리면요. 이렇게 이제 안쪽에 네, 해부학적 구조가 보이죠? 네, 그러면 이 인공기도를 이렇게 삽입하셔서요. 분지되기 전 카리나 부분, 그 위쪽 부분까지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삽관이 완료가 되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완성된 형태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 내관이 정 위치까지 들어간 거고요. 보통 22cm에서 23cm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거 기관 내관을 환자분들이 이빨로 막 씹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구강 인두관을 함께 넣어줘서 기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 기관 내관 끝에는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셔서 기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필요시에는 이 구멍을 통해서 흡인, 석션을 통해서 기도를 청결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기관 내관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관 내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기관 절개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좀 짧게 생겼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기관 절개관은 말 그대로 기관을 중간에 절개를 해서 튜브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가 확실히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옵츄레이터랑 합체를 해서 이렇게 넣고요. 플라스틱 모형이라서 끝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이게 이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 내관을 이렇게 다시 넣어주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기관 절개관 중간에 트라키오스톰이라 그러죠. 그래서 절개를 해서 넣는 인공기도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코나 입을 통해서 엔도트라키알 튜브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는 확실히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인을 하실 때 이게 엔도트라키알 튜브, 기관 내관을 흡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관 절개관을 흡인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빼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요렇게 내관하고 외관이 이제 분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원피스 일체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관 내관에서 보셨듯이 커프가 부풀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커프가 부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커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커프의 역할은요, 기관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피팅이 잘 되어야지 밑에 있는 분비물도 안 올라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인공 호흡, 기계 호흡을 할 때 타이달 볼륨을 이렇게 기계가 넣어주면 중간에 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 장기간 사용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안쪽에 점막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다양한 인공기도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강 인두관, 비강 인두관, 기관 내관, 그리고 기관 절개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기도를 삽입하고 환자가 제대로 분비물을 제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바로 흡인 석션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관 내관을 통해서 흡인 간호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잠깐 옮겨서 흡인 장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흡인 통이 있습니다. 석션 통이 있고요. 흡인 장치 본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시고요. 흡인 통과 흡인 본체를 이렇게 딸깍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비물이 나오면 이 통에 모아지는 거죠. 보통 중앙 공급 장치에 이 산소 공급하는 판넬도 있고 이 베큐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흡인 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이 본체를 여기에다가 걸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명확하게 걸어 주시고, 베큐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홈에다가 이거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리를 하실 때는 여기를 눌러 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다양한 흡인 카테터들이 있는데요. 흡인 카테터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석션 라인, 흡인 라인, PVC 라인을 추가적으로 이 본체에 석션 통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레귤레이터에 있는 흡인압을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책에서 성인 기준으로 110에서 150 정도 사이에서 설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오프이고요. 오른쪽은 풀, 왼쪽은 레귤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조절할 때는 왼쪽으로 버튼을 돌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끝을 이렇게 막아보거나 아니면 라인을 이렇게 꺾어보시면 압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는데, 저는 한 120 정도 맞추고 싶은데 지금 압력이 훨씬 낮죠.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기구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압력을 올릴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제가 이제 올릴 거고요. 만약에 압력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시는 기계마다 다양하니까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보이시죠? 요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120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끄면 되고요. 자, 만약에 풀로 우리가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꺾어진 상태에서 풀로 올리면 압력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레귤레이터에서 풀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설정하실 때는 레귤러적으로 하셔서 흡인압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VC 흡인 석션 라인과 연결할 흡인 카테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두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앞쪽에 있는 거는 바로 이제 PVC 석션 카테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프렌치, 요거는 12프렌치, 요거는 14프렌치. 그래서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프렌치가 크면 클수록 좀 더 굵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라텍스 석션 카테터이거든요. 그래서 12프렌치, 그 다음에
14프렌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드시 이 흡인 카테터를 써야 돼. 이제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특징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자, 지금 PVC 타입이고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홀이 있어요. 기관 점막 쪽에 있는 분비물들을 이렇게 돌려서 관을 넣으면 그런 분비물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사이드 홀 구멍이 있고요. 이렇게 끝쪽으로 가시면 아까 흡인 장치 본체 PVC 석션 라인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있는 구멍은요, 우리가 엄지로 이렇게 막으면 여기 흡인 장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음압이 걸리면서 여기 끝에 있는 분비물들이 쫙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아까 120이라는 압력이 딱 주어지게 하는 거고, 요걸 열면 압력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여기 구멍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라텍스 흡인 카테터도 보여드릴게요. 라텍스 재질도 자, 비슷하게 끝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분비물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흡인 장치, 석션 라인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구멍을 막으면 압력이 걸려서 끝에 있는 분비물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텍스 재질은 좀 더 후들후들 거리는 경향이 있고, PVC 타입은 조금 더 빳빳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호도가 좀 있고요. 길이감도 보시면 PVC 타입이 좀 더 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흡인 장치하고 그리고 흡인 카테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